안녕하세요. 갑코딩의 미셸입니다. 우리가 HTML과 CSS 언어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웹이라는 기술이 없었던 약 30년 전으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재미있는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 프랑스와 스위스의 경계 어딘가에서 유럽 입자 물리 연구소가 있었어요. 이곳에는 70여 개국에서 온 수천 명의 과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연구를 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출신들이 다른 만큼 쓰는 컴퓨터들도 다 달랐다고 해요. 그래서 뭘 만들기 위해 다른 연구 자료를 보려고 하거나 옆에 있는 연구자들에게 뭘 좀 알려주려고 하면 자기 컴퓨터를 옆에 있는 컴퓨터에 연결한 다음에 그 안에 프로그램의 동작 방법을 새로 익히고 해당 자료를 찾아서 그걸 다시 내 컴퓨터에 맞는 데이터 포맷으로 만들어야만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상상하기도 힘든 만큼의 어려움이죠. 하지만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었다고 해요. 이 중에 너무나 답답함을 느꼈던 영국에서 온 팀 버너스리라는 개발자는 이런 상상을 했습니다. 지금 모든 문서는 각각의 컴퓨터의 안에 있는데 그냥 어딘가에 엄청나게 큰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 모든 자료를 담을 수는 없을까?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할 때마다 들어가서 보면 좋을 텐데 라고 말이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팀 버너스리는 웹을 만들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웹이라는 공간에 정보를 담은 자료를 올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여기에는 세 가지 규칙이 따랐는데요. 첫 번째 규칙은 웹에 올리는 모든 자료는 주소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URL이라고 불러요. 이 주소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그 자료를 찾을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규칙은 그 주소를 찾기 위한 통신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HTTP 프로토콜이라는 통신 규약을 통해서 그 주소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웹에 올리려는 자료는 HTML과 같은 문서를 통해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웹페이지를 만드는 것이 곧 HTML 파일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었죠. 위에 세 가지 규칙을 모두 따른다면은 누구든지 웹에 정보를 담은 자료를 올릴 수 있게 된 것이죠. 맞아요. 처음에 이렇게 HTML 문서의 시작은 연구자들이 논문이나 연구자료를 더 자유롭게 열람하기 위함이었어요.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해 봅시다. 연구자료를 더 자유롭게 열람하기 위해서는 문서 간의 이동이 더 단순해져야만 했어요. 계속해서 URL을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텍스트를 클릭하면 해당하는 다른 페이지로 바로 이동하면 어떨까? 라고 상상한 것이죠. 또다시 팀 버너스리는 HTML의 하이퍼텍스트라는 개념을 녹여넣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백과사전 서비스에서 파란색 링크를 클릭하면 이곳저곳으로 다니는 것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렇게 탄생된 웹은 여러 과정을 거쳐서 1993년 130개이던 웹사이트가 1년 후에 2738개로 증가하게 됩니다. 1년 사이에요. 이 당시에는 락앤롤이라는 음악 장르가 유행했었는데요. 사람들이 점점 뭔가 흰 배경에 검정 글씨는 좀 허전한데?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락앤롤을 표현하기에는 웹이 너무 문서적이었던 것이죠. 1994년 팀 버너스리와 같이 일하던 사람 중에 하쿤 비움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도 역시 HTML이 괜찮긴 한데 좀 허전한데?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따라서 폰트, 컬러, 이미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HTML이 모니터에서 표시되기 직전에 뭔가가 힘을 써서 글씨도 크게 하고 컬러도 바꿀 수 있을까? 라는 스타일링 언어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걸 CSS라고 부릅니다. HTML이 몸이라면 CSS는 옷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웹은 HTML의 편리한 접근성과
CSS의 표현력까지 더해져서 1994년 2,700여 개의 웹사이트가 20년이 조금 지난 오늘날 약 13억 개가 넘는 웹사이트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려는 건 바로 이 HTML과 CSS입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부터는 진짜 이 언어들을 배워보면서 무언가를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